2015년 11월 14일에 열렸던 민중총궐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로부터 3주 뒤인 1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제2차 민중총궐기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은 물대포와 차벽이 등장했고 물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 씨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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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곳으로 뜨거운 현장이 가보았습니다.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 앞 서울광장.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제2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기자의 뜨거운 현장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이후에 오늘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 주최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무엇보다 주최 측과 경찰이 집회 신고와 금지 통보를 반복하다가 법원이 주최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집회인 만큼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찰과 주최 측이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지 현장에 나와 있는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기는 김민정 기자의 뜨거운 현장입니다. 서울광장은 전국에서 온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장 앞 프라자 호텔과 그 건너 덕수궁 대한문까지 각자의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시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쌀 포대를 입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가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백남기 농민이 위중한데 이번 집회는 좀 평화 시위가 어떤 키워드잖아요. 예. 오늘 집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평화 집회라고 이제 누누이 1차 민중대회 이후에 저들이 이제 온갖 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해서 마치 저희들을 이제 폭도로 매도하고 마치 평화를 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법적인 방식으로 또 위헌적 방식으로 차벽을 걸어놓고 저희들의 요구를 묵살했죠.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것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이지 평화를 이제 위해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죠. 이것을 왜곡시켜서 저희들하고 온갖 방송 언론들이 매도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한 분개 또 분노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많은 시민들 또 농민들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고요. 하고서 따지자는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세대 간 사람들도 이념간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추운 날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밥버릇이 먹고 자고 우리가 그냥 가축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국가의식을 갖고 우리 민족의식을 갖고 더불어 살자는 얘기예요.
지난 민중총궐기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풍경. 하지만 차벽이 사라진 곳에 이념의 벽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갖다가 그냥 폭도들이 막 끌어다니는데 경찰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 불법 폭력 집회는 반드시 처벌돼야 할 것이다. 범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을 준수하는 범인회에서 승인해준 같은 시각 서울광장 지척인 거리에 보수단체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서로를 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시도까지 했다는 점 등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민노총의 총걸기 대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경찰들을 120명이나 다치고 부상을 입고 그 경찰 버스를 50여 대나 파기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도저히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번 민중총궐기에는 3만여 명의 참가자인 노동자, 농민, 시민, 문화예술인,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그야말로 다양한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이 발의한 복면 착용 금지법에 항의하는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또 특이한 장면이 포착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복면을 쓰고 좀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복면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가면을 쓰고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특이한 모습들이 얼굴에 복면을 쓰고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온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복면을 쓴 사람들 IS로 약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좀 비판을 해보고자 복면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게 됐어요. 이게 나올 것 같다.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IS 비유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많이 화가 나요. 가면을 다들 쓰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시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복면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정부와 이제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이 자국민들을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평화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인권 침해 감시단이라 표기된 파란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적정성 등을 감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집회에 대해서는 그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적법한 집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난번 1차 민중총궐기 때처럼 물포를 쏘거나 캡사이신을 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불법한 행위로 되기 때문에 이제 행진 과정에서 특히 물포와 캡사이신 관련해서 이제 인권감시단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차벽 같은 것도 과도하게 치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2천만 노동자를 요구를 함께합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집회를 마친 뒤 1차 집회 당시 물대포를 맞아 중태인 백남기 씨가 입원한 종로구 영건동 서울대병원까지 3.5km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은 서울광장에서 보신각 로터리를 지나 종로 5가에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이 시위 현장에 나오신 어머니가 계셔서요. 네. 어떻게 아이들과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노동법 개혁이나 국정화 문제나 이게 다 일방적으로 국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늘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엄마 집회 가는 거니까 가자고 했는데 아까 우리 딸이 백남기 씨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집회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물대포 사람한테 쏘는 게 원래 맞는가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래 젊은 사람도 힘들 텐데 60세 할아버지니까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광장을 빠져나온 뒤 행진 참가자들은 무교로를 따라 행진을 계속했는데요. 많은 참가자들은 정부 여당의 복면 금지법에 항의하며 복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통제선을 지켰고 전처럼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도 참가자의 거리 행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로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던 1차 집회와는 달리 흥겨운 문화재를 방불케 하는 시위 현장. 이상하고 짜증나는 박근혜 나라 물대포로 두드리니 무엇이 될까 정규직 와라 뚝딱 민주주의 와라 뚝딱. 네, 지금 제 뒤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시위대 분들이 계신데요. 그 시위대 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분장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떤 의미로 오신 거세요? 가면 안 된다고 금지해가지고 저희는 또 가면 아니게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해서 좀 풍자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좀 시민들도 봤을 때 너무 혐오스럽지 않고 그런 걸로 생각해본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촛불 문화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살다 별꼴 사보네 살다 별꼴 사봐 살다 별꼴 사보네 살다 별꼴 사봐 국정화라 말도 안 되지 이건 정말 역사도 욕구는 하야 항일운동 독립선열들이 지하에서 피눈물로 통곡한다 살다 별꼴 사보네. 이어 백남기 대책위 주관으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집회가 열렸는데요.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와 백민주아 씨가 무대에 올라 행진을 함께한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그리고 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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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2차 민중총궐기는 우려했던 충돌 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이번 제2차 민중총궐기는 물대포와 차벽이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민중총궐기가 대한민국 전반의 합의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오늘의 이 민중총궐기가 평화와 화합의 초석이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왜 또 한 번 거리로 나왔을까요? 폭력 시위냐 평화 시위냐 하는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관심이 집회의 행태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집회의 본질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의가 환기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3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